안녕하세요, 히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마이크를 좀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이크를 이제 좀 더 높여서 방송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는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트 차트,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원화 차트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박빌브님하고 아티스트 존님하고 손치남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와서 먼저 금 차트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556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2011년도 고점과 작년 고점 연결한 이 노란색 추세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이제 받고 있는, 물론 이제 살짝 깨주긴 하는데 이 선상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금 차트 체크를 하는 이유가, 비트코인 차트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 이제 1파, 큰 1파에서 작은 1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2파 조정,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다시 이제 금도 이제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려고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금 차트는 일단 이렇게 체크만 하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이제 현재 8,670달러로 1.57%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선 이 하락 채널 돌파를 하고 좀 이제 쉬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하락 채널 돌파하고 이 저항 라인이 두 개가 이제 있었습니다. 일단 8,600달러, 8,670달러, 그리고 8,900달러 있었는데, 8,670달러는 돌파가 됐고, 8,900달러는 지금 넘지 못하고, 이 8,670과 8,900달러 이 사이에서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그 박빌브님 이제 의견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 2018년도, 2017년도 말 고점 찍고 조정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6월달까지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 이 하락 채널, 이게 이제 A, B, C로 이제 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5파 상승이 나온다.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 362평선을 이렇게 넘어가 줍니다. 돌파해서 넘어가 주고, 다시 눌러주고요. 이 362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던 이평선이 돌아나가는 자리까지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 이어나가는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알트코인들도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알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때 이제 보시면요, 이 노란색 수직선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때 마찬가지로요, 이 8,670, 8,900달러에서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이제 이것과 반대로 진행됐을 때, 이 1,300달러, 이 중심, 이 삼각 수렴의 중심, 1,200달러, 뭐 1,300달러, 이제 박스 중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3파동이다. 그러니까 1파에 큰 1파에 그리고 작은 1파. 그 작은 1파에서 또 5파동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작은 1파가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이제 붙여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큰 1파에서 지금 작은 1파, 이게 이제 작은 1파고요. 그 작은 1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파동이 나눠져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1파, 2파, 지금 3파가 이제 진행 중인 거죠. 3파를 진행시키면서 이제 하락 채널을 돌파시키고, 4파 조정은 이 박스 뭐 중심 넘고 조정받을 수도 있고, 박스 중심에서 이렇게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오히려 눌러주고, 박스 중심 넘기 전에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에 돌파해서 이 13,900달러 이 안에 이 박스 상단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림, 금 차트와 같이 돌파시켜주고, 이 박스 상단에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금 차트로 이야기했을 때, 작은 일파 상승이라고 하면, 그 작은 일파에서, 작은 일파가 끝이 나고, 2파, 조정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2파가, 비트코인도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아티스트 존님이 써주신 의견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트 상승은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 세력들의 낚시 같습니다. 저 두 개를 팔아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급등시킨 것 같군요. 비트가 안 오르면 비케나 비골 랠리엔 개미들이 참여를 안 하죠. 아무리 봐도 채널 돌파는 저두 코인 세력들의 낚시 같아요. 비트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감기는 누구든지 아는 호재고 ETF 통과가 관건인데 역사상 어떤 자산도 ETF 통과 전에 급락을 거치지 않은 자산은 없었습니다. 금 또한 마찬가지였죠. 금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와 상당히 유사한데 최저점을 찍고 지금 패턴으로 가다가 ETF 통과 전에 바닥을 다시 확인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도 어떤 형태로든 장기상 바닥은 분명히 찍습니다. 750만원이 전 저점이었으니 올 초 상승은 전 고점인 1600만원대까지의 절반까지인 1200만원 선 또는 어깨선인 140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하락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200에서 14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난 저점인 350만원 언저리나 200만원대 쌍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관들은 비트 매수 기간을 충분히 가질 겁니다. 그래야 1억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1000만원에서 비트를 사봐야 10배 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기회 비용이면 차라리 알트에 집중하겠으나 미국 기관들은 알트 매집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 큰손들이나 JP모건 같은 회사들은 무조건 비트를 살 거란 말입니다. 중국 채굴업체가 비트를 대량 들고 있는 한 미국이 비트 같은 미래 자산의 헤게모니를 완벽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 기관이든 큰손이든 더더욱 비트만 매수할 겁니다. 최근 리플 사장이 비트와 리플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같은 발언이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신호이자 힌트입니다. 개미들의 투자 참여가 별로 없는데 지난 2017년처럼 비트 급락, 알트 급등 형태는 아니겠죠. 아마도 비트는 천천히 하락하면서 도미넌스를 줄여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알트는 제각각 움직일 겁니다. BK 비골 같은 비트코인 파생 코인은 비트 흐름을 따라갈 듯 보이고 발전이 없는 코인들은 상당수 상폐될 것이고 전망 좋은 플랫폼 알트나 페이 알트들은 비트만큼 급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알트 사업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겠죠. 알트 사업자들이 떠나간 블록체인 시장은 죽은 시장과 같습니다. 개미들이 다 떠나도 채굴자들이 협력해서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겁니다. 코인 시장은 소자본으로 한몫 챙기려는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빨리 망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업자들이죠. 아직까지 느려 터진 비트만으로는 금으로 받고 팔고 엿 먹고 커피 사먹는 게 유일한 쓰임새인데 알트가 대부분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이제 써주셨고 일단 전반적인 뭐 비트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는데 우선 이제 비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그러니까 1파 상승 그러니까 큰 1파에서 그 지금 작은 1파 1300달러에서 13900달러 그 사이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흐름은 저는 이제 금 차트의 흐름대로 이제 갈 거라고 보는데 금 차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파 조정 중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파 조정 이후에 금 차트가 다시 진짜 내려와서 이 정도 지금 이 추세선까지 내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도 그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금 차트가 여기서 이제 2파 조정을 끝내고 3파 작은 3파가 다시 이제 나와주면서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와 같이 이 박스 상단 1300에서 13900 아까 이제 뭐 1200에서 1400 이야기해 주셨던 거기까지 이제 올라오고 조정 거친 이후에 저는 이제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티스트 분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좀 이제 반대인데 뭐 이렇게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작은 1파 상승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뭐 5분의 1 토막 이렇게 이제 나는 거 뭐 심하면 6분의 1 토막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쌍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이제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금 차트가 이제 ETF 통과 전에 한번 통과 이후에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급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맞습니다. 금 차트 같은 경우 2003년도에 ETF가 발표를 했어요. 2003년도 면 2003년도 3월 달에 2003년도 3월 달에 ETF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빠져서 바닥 찍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ETF 발표 전에 하락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또 그 전에 더 저점에서 이제 ETF 발표하기 전에 또 이제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여기서 충분히 좀 더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ETF 발표 나고 조정 거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보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존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뭐 JP 모건이나 뭐 미국 기관들은 비트코인만 무조건 비트를 살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무조건 비트만 산다, 비트코인 비중이 당연히 높은 거는 이제 맞지만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맞지만 무조건 비트코인만 산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매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도 무조건 비트만 매수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차트,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8.1로 어제보다는 좀 더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급락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이 추세선, 이 추세를 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깨주면서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해줬는데, 지금 하락한 이후에 지난 저점, 지금 이 67.23, 67.23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난번하고 다른 점은 지난번에 이제 반등 나왔던 이 67.2, 이 라인을 어제 이제 깼습니다. 장중에는 이렇게 그 아래 꼬리 달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깨주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비트 도미넌스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더 이제 마련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기에서 며칠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 예전 차트 모습을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요, 이 저항 라인을 걸쳐서 약간 이게 뭐 돌파시키고도 약간 눌러주는 형태로 횡보하는 이제 모습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비트 도미넌스도 여기에서 이 추세선, 이 깨고 내려온 이 추세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상태로 흔드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갈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최대한 알트코인이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안착한 다음에 알트코인 그 순환매가 돌기 전에 최대한 비트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지라인, 이 67.23 지지라인을 깨주면서 아까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등했던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알트 도미넌스가 급등했던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그 알트 도미넌스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수평선을 3개를 이제 그렸습니다. 3개를 그렸는데 예전에 지금 2017년도 3월 달에 이 알트 도미넌스 차트가 급등하기 전에 이 저항 맞았던 이 라인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렇게 그 전에 이 모양이 지금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보시면 이때 이제 중심에 이렇게 지지받았던 라인, 저항 역할하고 지지받았던 이 라인이 다음 알트들이 슈팅 나올 때 마지막으로 저항 역할을 했던 이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중간에 두 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 숫자로 매긴다라고 하면 이제 1, 2, 3, 4, 5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올라와 줄 겁니다. 또 올라와서 뭐 이와 같은 또 모양을 같은 패턴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다음번 알트 도미넌스 바닥은 어디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다음 알트 도미넌스 바닥은 이 라인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 패턴이 이 채널을 뛰어넘는 더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채널의 이제 중심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채널 안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똑같이 다시 움직여준다. 이와 같은 형태로요. 만약에 뭐 이거를 한번 복사해서 붙여볼까요? 이거를 이제 봉 패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드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라인이 다음번 알트 도미넌스 바닥 라인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와서 다시 같은 패턴으로 이제 반복이 됐을 때, 다음에 알트가 차지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바닥이 55, 알트 도미넌스 55가 바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트 비중은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시장 차지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비중을 봤을 때 그 비중이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최고 바닥이 뭐 30, 이번에 28, 30 이 정도까지였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한 50 정도, 절반 정도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어떤 고점, 그리고 알트 도미넌스의 바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이 알트 도미넌스 올라오는 높이에 따라서 채널을 만약에 뛰어넘는, 이때도 보시면 그 전 채널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차트 먼저 볼게요. 리플 BT 차트. 현재 이제 2600사토시 계속 이제 그 근처에 있고, 뭐 어제와 이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1일평선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긴 한데 21일평선 따라서 그냥 약간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장기 이평선들이 충분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3파 상승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3파 상승 목표치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로 올라와 주지 않고 비트코인은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이번 리플을 이 장기 이평선을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4파 조정하고 5파 상승할 때는 이 360일 이평선까지 좀 넘어가주는 이런 상승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아까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2017년도 고점 찍고 계속해서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론 이제 아닌 알트코인들도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지난 그 2017년도 말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 이제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고,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장기 이평선을 제대로 이제 넘지 못하고 흘러내렸는데, 그 장기 이평선을 돌파시켜주고 다시 안착해주는, 그게 이제 A파, B파, C파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상승들, 특히 이제 뭐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알트코인들, 예전에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이 장기 이평선 돌파시키고 안착해준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도 그 과정을 이제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BSV나 뭐 비트코인 캐시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뭐 BTC 마켓에서 이 장기 이평선, 36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그 모습이 먼저 나와주고,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 위에서 다시 상승을 해줄 때, 그때 이제 도미넌스도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도미넌스가 그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다 움직인 건 아니고, 뭐 BSV, 비트코인 캐시, 골드, 이런 이제 대형 알트코인 중에 이런 코인들이 이제 먼저 움직여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리플이 3파 상승 그리고 5파 상승이 이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BSV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BSV 차트인데요. BSV 차트 보시면 이 상승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주고
지금 이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조정을 이제 어디까지 받느냐? 이 장기 이평선 지금 360일 이평선 지나가는 뭐 이 자리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채널 중반까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이 20일 이평선 또는 이제 50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장기 이평선 돌파한 종목들은 좀 이제 쉬어주고, 이 종목들이 쉬어줄 때 아직까지 이제 장기 이평선 돌파 못한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도미넌스는 아까 이제 봤던 이 라인대에서 며칠 더 시간을 보내줄 거라고 봅니다. 알트 도미넌스가 여기서 바로 이제 슈팅 나오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보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들이 장기 이평선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그 모습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순서대로 또 상승 진행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BSV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채널 중반까지 온다라고 하면 0.024고요. 만약에 채널 이 4분의 1 라인, 지금 이 36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뭐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려가 준다 라고 하면 그때는 뭐 0.017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17만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마 이제 비트코인 그 BSV가 40만원 뭐 넘고 44만원 뭐 거래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많이 올라간 거래소는 뭐 45만원도 이제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BSV가 올라가서 여기서 뭐 30만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해서 싸다고 느끼고 또 이제 이걸 사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딱 BTC 마켓 비교해 봤을 때 올라가지 않은 대형 알트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알트코인들끼리 교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대형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로 저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나중에 다시 이제 리플이 올라와주고 장기평선 돌파하는 흐름 나와주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SV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이 장기평선까지 눌러주는 그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다시 교체를 해도 되겠죠. 지금 뭐 BSV 같은 경우 이때 보시면 1월 10일 0.02 이때부터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0.02부터 지난 고점 0.03 그리고 이제 그 오버슈팅 한 부분에서 홀딩 물량 남겨놓고 제가 이제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가 된 상태에서 아마 이제 이 뭐 끝자락에서 뭐 0.04, 0.05까지 올라갔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매도하셨던 분들은 뭐 리플이 그만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리플은 덜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교체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기다렸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향에, 그러니까 내가 짧게 먹을지 좀 더 이제 길게 먹을지 이 부분은 교체 매매도 본인이 스타일에 따라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분할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좀 더 유리하게 BSV를 팔고 리플을 샀던 거는 먼저 뭐 지금 교체해도 되는 거고요. 나중에 뭐 한 번에 하셔도 되는 거고, 분할로 천천히 이렇게 박스 이 상승장을 중심부터 나눠서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냥 그 숫자로 뭐 1대 1000을 기준으로 1대 뭐 1000, 1대 1500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 캐시당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기준을 잡으시고 그 코인 개수를 가지고 교체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크게 이제 어제와 다르진 않은데, 우선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 360일 이평선은 돌파를 시켜주고 현재는 이제 36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제 이 박스를 넘어가면서 비트코인 캐시도 큰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에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는 타이밍이 돼야지 그때 이제 같이 움직여 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 위치만 체크를 해보고 다음은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은 21 이평선 올라갔다가 이제 뭐 51 이평선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인데, 어제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더리움도 크게 다르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봤을 때 뭐 비트코인 BSV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위치에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 넘고 눌러주는 그 작업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360일 이평선까지 돌파시켜주고 36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이때는 보시면 이 박스 하단부 넘기 전에 박스 하단부 돌파시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오는데, 박스 하단부 넘기 전에 이 장기 이평선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 이 장기 이평선인 200일 이평선 넘어서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왔다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201일평선은 일단 돌파를 시켜주고 361일평 저항 맞고 뭐 눌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361일평까지 넘어가지고 눌러주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 아까 이제 BSV나 비트코인 캐시가 361일평 장기평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그 그림이 이제 아직 안 나왔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그 A파, B파, C파 그 과정이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나 BSV는 B파 상승과 이제 C파 조정이 만들어진 거고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아직까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 이제 볼게요. 리플 달러 차트 현재 이제 0.22달러 다시 이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흔드는 과정이 이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0.233 이 라인을 어제 일단 종가는 거의 이제 지켜줬다라고 보면 지금 아래로 추가적으로 내려왔는데 이 흔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아래 꼬리로 나중에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도 또 올라와서 이 0.26달러 이 넘기 전에 흔드는 과정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 3파 상승 진행 중에 있는데 이 3파 상승 진행이 좀 더 이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원화 차트로 잠깐 볼게요. 지금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 진행 중인데 3파 상승도 또 3파 상승을 쪼개서 본다라고 했을 때 1, 2, 3, 4 그래서 4파, 그 3파 상승에서 작은 4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3파에서 또 이제 작은 5파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제 이 273원 이 라인을 돌파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3파 상승에 그 작은 5파 마무리가 될 때 그때 이제 0.26달러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0.26달러를 돌파해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 원화 차트까지 이제 보고 박빌브님이 리플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먼저 이야기해 주셨던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 보고 그 다음에 리플 차트 공유해 주신 거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제 새벽 글을 올리다 보니 자세히 확인을 못하고 올렸네요. 케이스 1, 푸른색의 위치와 현재 위치의 유사성 21, 51, 2평 골든크로스 RSI 위치 현재 70 여기에서 2019년 2월 말처럼 70 찍고 하락폭 행보 세 번째 비트 도미너스 하락 마치 알트 도미너스 상승이 있으려면 비트는 최소한 횡보를 해야 한다. 물론 지금처럼 계속 비트보다 알트들이 큰 상승을 해주면 가능하지만 케이스 1처럼 비트가 급격히 상승하면 도미너스 또한 급등한다. 옆으로 횡보하며 저점을 조금씩 높여갔던 2019년 2월 말경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비트가 횡보하며 알트들이 한 달 정도 오르고 2월, 4월 초까지 비트 상승 오파 나오고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써줬고 이거는 이제 어제 그 케이스 두 가지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첫 번째 케이스는 이 2월달 이 과정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월달에 급등해주고 옆으로 좀 누우면서 저점 꾸준히 높여주고 올라가다가 상승해주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약간 형광색, 형광 파란색으로 이제 붙여주신 이 차트 모양이고 지금 이 모습 제가 아까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케이스 첫 번째 아까 이제 박빌브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케이스 첫 번째처럼 또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 케이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또 크게 큰 그림에서 이와 같이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 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 차트 같은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금 차트가 보시면 금 차트가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 금 차트가 이제 이번에 올라올 때 이렇게 급등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하락선을 돌파하면서 급등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지금 이제 2파 조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두 번째 검정색 케이스가 이 13,900달러 이 라인까지 먼저 이렇게 급등해주고 옆으로 이제 쉬는 이 모양인 거고 금차트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형광색 이 파란색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이 2월달 작년 2월달 그림과 같이 붙여서 이렇게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해주고 알트코인도 올라와주면서 상승해주고 추가로 올라와주는 결국에 이제 둘 다 방향성은
24,000달러, 이와 같이 이제 1파 상승, 큰 1파 상승의 이제 방향과 목표치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든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RSI에서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현재 70 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케이스 첫 번째가 또 이제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겁니다. 일단 이 부분 어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다시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리플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 단기적 위치 비교 및 단기 전망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먼저 예전에 이제 한번 이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박빌부님이 큰 그림 올려주신 거를 이제 봤었는데, 단기적인 위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XRP 달러 위치 1번 2017년도 3월 16일 동그라미 친 부분과 유사하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이때와 이때 이제 동그라미 친 이때 위치와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기 직전에 있는 이 위치와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하락 채널 상단부 그리고 이제 100일 이 검정색 100일 이평 선과 만나 있다. 100일 이평 검정색 저항 맞고 조정 중에 있고 20일, 50일 20일이 녹색, 50일이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해 주는데 20일과 50일이 골든 크로스 나면서 돌파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급락 및 급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급등을 한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그림을 보면 이 100일 이평선, 검정색 100일 이평선까지 올라와 주고 100일 이평선 저항 맞고 이렇게 여기서 20일과 50일 안에서 흔들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일과 50일이 골든 크로스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흔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급등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지금 하고 있고 그 골든 크로스 하는 과정에서 100일 이평선 지금 저항 맞고 있고 마찬가지로 하락 채널에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 돌파가 되면서 변동성 키워주면서 흔드는 과정 겪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크게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써주시고 세 번째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흐름 2017년도 3월 1파 이때 이제 이 1파가 되는 거죠. 1파 이 1파입니다. 이 1파가 이전 상승 2014년, 2015년 이 고점보다 196% 높게 형성이 됐대요. 이렇게 형성됐고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 1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제까지 그냥 그 채널 범위 안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걸로 이제 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난 고점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1파가 더 올라가는 이 모양으로 그리면 이게 이제 1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그 고점 대비해서 196%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면 이게 이제 1파 고점이 10달러까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2파 조정은 지난 고점이었던 이 3.5달러에서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3파는 이제 66달러 그리고 66.6달러네요. 뭔가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4파 조정 4파 조정 20달러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5파 상승으로 뭐 589달러까지 이렇게 추세선 연결돼서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아마 이제 589달러가 리플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가격에 맞춰서 이 모양을 좀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럼 이제 전략 자체를 바꾸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난 고점, 만약에 이제 지난 고점 이 3.5달러를 그냥 돌파시키면서 1파 상승이 이렇게 10달러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3.5달러를 그냥 넘어가서 뭐 5달러, 6달러, 7달러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비중을 정해서 뭐 5%든 10%든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줄 겁니다.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준 다음에 만약에 지금 박빌부님이 이 이야기해 주신 이 차트 모양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3.5달러 이후에도 뭐 10달러까지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되겠죠. 매도가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홀딩 물량 남겨놓고 매도가 쭉 될 겁니다. 된 상태에서 3.5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물량대로 재매수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3.5달러에 매도한 부분은
다시 뭐 본전 가격에 동일한 가격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뭐 4달러, 5달러, 뭐 6달러, 7달러, 8달러 이렇게 분할로 매도했던 그 부분에서 나머지 그 부분으로 이제 매도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계획을 여러분들도 미리 이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될 가능성, 그리고 달러 차트에서 그냥 우리가 계속 봤던 이 채널 안에서 이 전체적인 이 채널 안에서 진행될 가능성.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1파 고점이 그대로 지난 고점이었던 뭐 3.5달러, 그리고 3파 이 1파, 2파, 3파가 채널 4분의 3 라인이기 때문에 3파가 이제 15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실행해 나갈 건지, 그 부분을 미리 계획 세우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 이상민님이,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이상민님이 이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상민님 같은 경우도, 리플이 오히려 전고점에서 저항 맞고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7달러, 8달러, 9달러까지 이렇게 추가 상승해주는, 그리고 조정을 전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정리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버텼던 사람들도 거기까지 조정을 안 주고 다시 이제 3파 상승을 이어가는 이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의견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필부님이 이렇게 써주신 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킹시시계님이 1파 고점을 채널 중반 3.2, 3.5달러 선으로 봤는데 10달러로 보신다고 하니 이걸 이제 무시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난감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10달러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3.5달러에서 일부 매도하고 분할로 하는 거죠. 일부 매도하고 뭐 20%면 20%, 30%면 30%. 이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물량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분할 매도하시고, 분할 매도하다가 다시 이제 2파 조정을 거쳤을 때 그때 분할 매도됐던 부분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3.5달러 위에서 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6달러, 7달러가 매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다시 3.5달러까지 조정받았을 때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것만큼 현금화가 되는 거고, 그 현금은 제가 빼서, 물론 추가 리플을 매수해도 되겠지만 빼서 아예 이제 이 시장에서 그 돈은 빼놓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왔다 빠지든 뭐 흔드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길부님이 비트코인하고 리플 차트 의견 주셔서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혼참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장님, 저는 리플 달러 차트는 한 번 정도 횡보를 거쳐서 이평을 높여야 2017년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2017년 급등 전에도 오랜 기간 횡보로 이평을 눕혔고요. 다른 코인들 차트를 보면 보통 오랜 횡보를 통해 이평이 누워야 상승하더라고요. BSV, 테조스, 랜드 등이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포트폴리오에서 리플이 가장 많이 차지했으나 리플 개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대신 이평 누운 코인으로 갈아탄 상태입니다. 이장님은 이번 상승장에서 리플 달러 차트가 이평이 눕지 않았어도 한 번의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리플 달러 차트가 2015년 11월 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플 달러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리플 달러 차트 보고 계신 위치가 2015년도 11월이라니까 여기로 이제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로 이제 보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여기로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와 같이 급등하는 뭐 360일 이평선까지 올라와서 급등해주는 이런 모습은 한번 이제 보여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리플도 당연히 한번 추가적으로 이제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이 360일 이평 저항 맞고 다시 이제 눌러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혼치남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겪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 200일 이평선 넘으면서 36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고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 기간이라든가
차트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차트 카운터에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 봤던 외국 유튜버가 비교해 봤던 이 그림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위치상으로 봤을 때 2015년도 11월보다는 2017년도 이때 위치가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차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때 위치가 좀 더 이제 흡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차트가 당연히 이제 뭐 횡보를 꾸준히 쭉 해주고 이평선들을 모아준 다음에 급등하는 형태들도 있지만 아까 이제 뭐 2015년도 11월 달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아까 테조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조스 차트 같은 경우도 2019년도 3월 달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달러 차트인데 완전히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역배열되어 있다가 이렇게 급등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등해주고 결국 테조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장기평선인 이 360일 이평선을 지금까지 이 돌리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A, B, C가 될 수 있겠죠. C가 돼서 이 조정을 끝내고 이제 상승으로 다시 이 360일 이평선이 돌아나가면서 다시 이제 본격적인 그 1파부터 5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